전 세계 AI 강국들을 경악하게 만든 똑똑한 대한민국. 여기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AI 연구소. 평소처럼 조용하던 연구실이 단 하루 만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47개국, 세계 각국의 AI 연구진들이 일제히 긴급 화상회의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공격한 것도 경고 발표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뭔가에 충격받은 듯 순식간에 회의에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하던 그때 스탠포드 AI 연구소가 긴급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AI가 모든 기존 모델을 압도했다. 도대체 한글이 뭘 했길래 세계 최강이라던 AI 대국들이 이렇게까지 당황한 걸까요? 그 시작은 낡고 단순해 보이던 한글 잠호 24개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작은 문자 체계가 조용히 실리콘밸리에 도착했을 뿐인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글자를 연구했던 세계. 각국 연구진들이 하나둘씩 한글 AI 연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AI 언어학을 연구하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20년간 인공지능과 언어의 관계를 파헤쳐온 학자죠. 매일 아침 7시면 연구실로 향해 복잡한 언어 구조와 알고리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2024년 가을, 캘리포니아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던 제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넷플릭스였거든요. 마이클 존슨 교수님이시죠? 저는 넷플릭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 그렉 피터스입니다. 목소리에는 평소 실리콘밸리 임원들이 보이는 자신감이 전혀 없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정말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처음엔 또 하나의 기술 컨설팅 요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렉이 설명하는 상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저희 글로벌 AI 추천 시스템이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잘 작동하던 시스템이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렉이 보내온 데이터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수치가 참담했어요. 한국에서는 추천 정확도가 38%까지 떨어졌고 일본은 35%, 중국은 32%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75% 이상 유지하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시스템처럼 보였죠. 사용자들이 추천받은 콘텐츠를 보지 않아요. 심지어 평점도 엉망이고 시청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랩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어요. 서구 언어 구조에 최적화된 AI가 동아시아 언어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렉에게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언어의 본질적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예요. 특히 감정과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말이죠. 그때 문득 5년 전 테슬라에서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언어학 자문으로 참여했었어요. 전 세계 도로 표지판을 인식하는 AI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처음엔 영어와 라틴 문자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아시아 시장 진출을 앞두고 한글 인식 기능을 추가했을 때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학습한 AI가
다른 언어의 인식 성능도 함께 향상시켰던 거예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 실험 결과 확실했어요.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AI의 패턴 인식 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던 겁니다. 한글의 자모 결합 방식이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 당시 제가 테슬라 팀에 보고했던 결론이었죠. 자음과 모음이 블록 단위로 결합되는 한글의 특성이 AI로 하여금 언어의 구조적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넷플릭스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랩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문제의 해답은 한글에 있습니다. 한글이요? 그랩의 목소리에 당황이 역력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한국 시장만 살리려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살려야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면 아시아 언어들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어요. 중국어의 성조 변화, 일본어의 문맥 의존성, 한국어의 높임법까지 모든 걸 하나의 체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서의 경험과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한국어 구조 연구, 그리고 MIT와 함께 진행했던 다국어 AI 프로젝트 결과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기간은 6개월, 예산은 무제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뒤로하고 실리콘밸리의 치열한 현실로 뛰어드는 것이었거든요. 실패하면 제 학자로서의 명성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전 세계에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더 나아가 AI 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고요. 좋습니다. 함께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 현지 조사도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뭐든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렉의 목소리에 희망이 되살아났어요. 그렇게 저는 넷플릭스와의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은 물론 전 세계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완전히 바꿀 출발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하버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글이 넷플릭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AI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인 시도가 될 거라는 것 말이에요. 넷플릭스 본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수치들을 보는 순간 말이에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교수님, 이게 현재 아시아 시장 상황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장 사라 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 사용자들의 콘텐츠 완주율이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19%, 중국은 17%예요. 미국의 68%와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해지율이었어요. 아시아 3개국에서 월 평균 12%의 사용자가 넷플릭스를 떠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언어 문제라고 확신하시나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데이터를 파헤쳤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영어 콘텐츠에 자막을 붙인 경우보다 현지어, 더빙이나 현지 제작 콘텐츠의 추천 정확도가 더 낮았거든요. AI가 언어의 문화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같은 장르라도 높임말 사용 빈도, 지역 방언, 감정 표현 방식에 따라 사용자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기존 AI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중국어와 일본어는 어떤가요? 제가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더 복잡해요. 사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어는 성조 변화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달라지고 일본어는 문맥에 따라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AI가 혼란스러워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사무실 근처를 산책하다가 운명적인 만남을 했어요. 팔로알토의 한 작은 공원에서 한국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할아버지께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리랑이라는 한 곡 안에 얼마나 다양한 지역의 정서와 언어적 특성이 담겨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경기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모두 같은 아리랑이지만 각각 다른 감정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경상도 대구에서 왔소. 손자 보러 왔다가 이렇게 앉아있네. 할아버지의 억양에서 저는 또 다른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해답이라고 말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블록 단위로 결합되면서 만드는 무한한 조합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다양성을 AI가 학습할 수 있다면. 다음 날 팀 미팅에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기존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영어 기반 AI에 아시아 언어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한글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한글이요? 엔지니어링 팀장 마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건 한국어만이 아닌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모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은 중국어의 성조 변화나 일본어의 문법 구조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말이죠. 팀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테슬라에서 한글 기반 AI를 도입했을 때 전체적인 인식 성능이 23% 향상됐습니다. 특히 패턴 분석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어요.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아리랑을 예로 들어보죠. 저는 오늘 아침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아리랑이라는 제목이지만 지역마다 가사도 다르고 멜로디도 달라요. 하지만 모두 아리랑이라는 공통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AI가 학습할 수 있다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중국어와 일본어는 어떻게 처리하죠? 한글의 조합 원리를 확장 적용하는 겁니다. 중국어 성조는 자음 변형으로, 일본어 조사는 모음 결합으로 처리하면 돼요. 핵심은 언어의 구조적 패턴을 블록 단위로 분해해서 학습시키는 것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지만 그분이 부르던 아리랑 가락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아리랑이 답이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그리고 감정적 연결고리. 이게 바로 AI가 배워야 할 언어의 본질이야.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 기반의 새로운 AI 모델이야말로 넷플릭스가 찾고 있던 해답이라고 말이에요. 복잡한 아시아 언어들의 문화적 뉘앙스까지 포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 말이죠. 팀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글이 세계 AI 기술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보자. 프로젝트명을 아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팀 미팅에서 선언했어요.
아리랑의 아리이자 한국말로 이해하다는 뜻의 알다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팀원들의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일부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교수님. 시니어 엔지니어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 기반 모델이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한글의 자모 결합 구조에 맞게 개조하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을 개별 토큰으로 분리한 후 블록 단위로 재결합하면서 의미를 학습하게 하죠. 그게 왜 중국어나 일본어에도 효과적일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제니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중국어의 성조 변화를 한글의 자음 변형으로 모델링하고 일본어의 조사 체계를 모음 결합 패턴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핵심은 언어를 음성학적 블록으로 분해해서 재조합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기존 AI 시스템을 개발해온 레거시 팀의 반발이 심했어요. 교수님, 이건 너무 실험적이에요. 레거시 팀 리더 알렉스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아시아 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럼 대안이 있나요? 저는 반박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3년째 개선이 없잖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팀이 명확히 두 진영으로 나뉘었거든요. 저를 지지하는 아리팀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레거시 팀으로 말이에요. 저는 아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라가 먼저 의사를 밝혔어요. 데이터상으로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기존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케빈이 손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도 없이는 돌파구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렉스 팀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이건 회사 자원 낭비예요.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6개월을 투자한다니요. 그랩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으니 이렇게 하죠. 6개월 동안 두 팀이 각각 작업해보세요. 아리팀은 한글 기반 모델을, 레거시 팀은 기존 시스템 개선을 맡아서요. 좋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국 현지 조사를 위한 출장 예산을 배정해 주세요. 한국 출장이요? 그랩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방언과 지역별 언어 특성을 직접 조사해야 해요. 특히 감정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려면 현지 연구가 필수거든요. 알렉스가 비웃었습니다. 관광 가시려는 건 아니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테슬라 프로젝트에서도 현지 조사가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문화의 산물이에요.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랩이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인합니다. 마이클 교수님께서 2주간 한국 출장을 다녀오세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팀 작업은 계속 진행돼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아리팀 멤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라, 케빈, 그리고 언어학 전공 인턴 줄리아까지 총 4명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가능할까요? 또 줄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봐요. 언어학적으로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케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 아키텍처부터 설계해 볼까요? 그날 밤늦게까지 저희는 아리 모델의 기초 설계에 매달렸습니다. 한글의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기본 토큰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결합 패턴을 학습할 알고리즘을 구상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사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만 해도 수천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게 바로 한글의 장점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무한한 조합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규칙적인 체계를 유지하죠.
AI가 학습하기에 최적의 구조예요. 하지만 첫 주 작업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모델이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시스템보다 성능이 떨어졌어요. 알렉스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니까요. 팀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케빈이 의기소침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이 방향이 맞는 걸까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예요. 한국 출장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증명하고 아리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거든요. 그것이 언어학자로서의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10월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뜨거웠죠. 첫 번째 목적지는 광주였습니다. 전라도 방언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KTX를 타고 광주로 향하면서 저는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광주에서 만난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분이었죠. 어디서 왔다고? 할머니의 첫마디에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같은 의문문이지만 서울 표준어와는 완전히 다른 억양과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람은 멀리서 왔구만. 할머니의 말투에서 저는 전라도 방언만의 독특한 정서를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억양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 표현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3일 동안 광주에서 4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라도 방언에는 감정의 미묘한 층위를 표현하는 특별한 어미 변화가 있었어요. 그라냐, 그람은 그란디 같은 표현들이 각각 다른 정서적 뉘앙스를 담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경상도 방언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뭐 하는 사람이노? 부산역 근처 할아버지의 첫 인사였어요. 광주와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습니다. 더 직설적이고 강한 느낌이었죠. 한국말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극하이소. 경상도 말이 제일 재미있제.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부산에서 5일을 보내면서 저는 경상도 방언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억양이 강하고 리듬감이 있어서 AI가 감정의 강도를 측정하기에 매우 유리한 구조였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부산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감탄사였습니다. 아이고매, 어메나 에게 같은 표현들이 각각 놀라움의 정도를 정확히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강원도 방언과 함께 북한 접경 지역의 언어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디서 왔어에? 강릉의 어촌 마을에서 만난 어부 아저씨의 인사였습니다. 전라도, 경상도와는 또 다른 특색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말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강원도 말도 배워가이소. 아저씨의 말에서 저는 강원도 방언만의 소박하고 정겨운 정서를 느꼈습니다. 강릉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한국 방언의 놀라운 통일성을 발견했습니다. 지역마다 억양과 어휘는 달랐지만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안에서 모든 변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감정 표현의 정밀함이었어요. 각 지역 방언마다 기쁨, 슬픔, 분노, 놀라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지만 모두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강릉 해변을 걸으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체계가 방언의 다양성까지 포용하면서도 일관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
매일 밤 호텔에서 저는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 120개, 방언별 감정 표현 사례 300여 개, 그리고 지역별 언어 패턴 분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한국 방언의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중국어처럼 지역마다 아예 다른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처럼 복잡한 존댓말 체계로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글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풍부한 감정적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데이터면 충분해. 저는 수첩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AI가 한국어의 감정적 층위를 학습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가 모였어. 한국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아리 모델의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언 데이터를 활용한 감정 인식 알고리즘, 지역별 언어 패턴을 반영한 추천 시스템의 구조를 구상했어요. 이제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글 기반 AI가 왜 혁신적인지 현지 조사 데이터로 증명해보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저는 곧장 넷플릭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할 겸 밤새도록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 팀 미팅에서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 현지 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로 아리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어요. 방언의 다양성이 오히려 AI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팀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2주 전보다 훨씬 진지하고 집중된 눈빛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견을 하셨나요? 사라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언어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완벽했는데 실제 구현에서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문제가 뭔지 분석해 봅시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팀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특히 케빈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교수님,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닙니다. 방향은 맞아요. 다만 구현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봅시다. 그날 밤부터 저는 혼자 코드를 뜯어봤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어요. 한글 자모 분리 알고리즘에서 받침 처리 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받침이 있는 글자와 없는 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저는 새벽 3시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케빈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레거시 팀으로 옮기고 싶어요. 아리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케빈은 처음부터 아리 프로젝트를 지지했던 핵심 멤버였거든요. 케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문제를 찾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문제만 생기고 있잖아요. 케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사라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라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레거시 팀이 우리보다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팀원들마저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렉이 저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우려가 크다.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그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하지만 팀원들이 이탈하고 있어. 이러다가 프로젝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에서 가져온 녹음 파일들을 다시 들었습니다. 광주 할머니의 그람은 부산 할아버지의 극하이소, 강릉 아저씨의 그레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AI가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방언별 감정 데이터를 직접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기존에는 표준어로 변환해서 처리했는데 오히려 방언 그대로 학습시키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사라와 줄리아뿐이었어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려 해요. 저는 어젯밤 구상한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방언을 표준어로 변환하지 말고 방언 자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줄리아가 의문을 표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세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지역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요. 이 다양성을 AI가 직접 학습한다면 감정 인식 능력이 훨씬 정교해질 거예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다양성이 오히려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마치 사람이 여러 지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언어 감각을 기르는 것처럼요. 우리는 다시 코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방언 데이터를 분류별로 정리해서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전라도의 정서적 표현, 경상도의 직설적 어조, 강원도의 소박한 감정을 모두 구별해서 학습하게 한 거죠. 3일 후,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감정 분석 정확도가 8% 향상됐어요. 이거 진짜네요. 줄리아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결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더 테스트해보자. 일주일 후,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콘텐츠 추천 정확도가 15% 향상됐고 사용자 만족도도 상승했어요. 사라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정말 효과가 있어요. 특히 로맨틱 코미디나 가족 드라마에서 추천 정확도가 크게 늘었어요. 방언의 정서적 뉘앙스를 AI가 학습한 효과네요.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케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소문 들었어요. 아리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케빈. 저는 반가웠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 있어? 케빈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다시 함께해도 될까요? 그날 알렉스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어. 방언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더라. 고마워요, 알렉스. 아예 우리 팀과 협업하는 게 어때? 레거시 시스템의 안정성과 아리 모델의 혁신성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이 더 중요했어요. 좋은 제안이에요.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두 팀이 합쳐지면서 아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글 기반 AI와 기존 기술의 융합이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한글이 AI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거야. 두 팀이 합쳐진 후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온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월요일 아침 9시 전체 팀이 모인 회의실에서 사라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한국어 콘텐츠 추천 정확도가 23% 향상됐습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자 시청 완주율이 18% 올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 그랩이 스크린의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지난 2주간 1만 명의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예요. 알렉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나요? 케빈이 답했어요. 특히 감정 기반 추천에서 큰 효과가 있었어요. 사용자가 슬픈 기분일 때는 위로가 되는 콘텐츠를, 즐거운 기분일 때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정확히 추천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줄리아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에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언 데이터에서 추출한 감정 패턴을 AI가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전라도 방언의 아이고매와 경상도 방언의 어메나는 같은 놀라움이지만 감정의 강도가 달라요. 그걸 AI가 구분할 수 있다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마크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가능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감정의 미묘한 차이까지 표현하거든요. 오모음은 밝고 활발한 감정을, 우모음은 침울하고 우울한 감정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요. 사라가 추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는 31% 향상, 가족 드라마에서는 28% 향상이 있었어요. 특히 중장년층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늘었고요. 그때 알렉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레거시 팀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요. 아리 모델의 방언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에 적용했더니 전체적인 성능이 12% 향상됐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감정 분류 부분에서 효과가 컸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다른 언어보다 훨씬 세밀하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거든요. 그랩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어와 중국어는 어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건 아시아 전체 시장이잖아.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일본어 히라가나와 중국어 병음에 적용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일본어와 중국어 확장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기반 모델이 다른 아시아 언어 학습에도 효과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일본어에서도 15% 향상됐어요. 케빈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을 정확히 하면서 추천 정확도가 크게 늘었어요. 중국어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성조 변화를 한글의 자음 변형으로 모델링한 결과 감정 인식 정확도가 20% 향상됐거든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팀 전체에게 말했습니다. 한글 기반 AI가 아시아 언어 처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전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유럽 시장 테스트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독일어에서 8%, 프랑스어에서 6% 향상됐어요. 사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랩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AI의 전반적인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 거예요. 마치 근육 운동으로 전신의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요.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슬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하셨죠? 맞아요. 한글을 학습한 AI는 다른 언어의 복잡한 구조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특히 문법이 복잡한 언어일수록 효과가 커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넷플릭스 아시아 지역 사용자 증가율이 3개월 만에 15% 늘었다는 거였어요. 이건 아리 효과일 수도 있겠네. 그렉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사용자 만족도와 시청 시간이 늘어난 건 맞아요. 마케팅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해지율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글 기반 AI가 실제로 비즈니스 성과까지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팀 전체가 모여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피자와 맥주를 먹으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나눴어요. 교수님. 케빈이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글로 AI 혁신을 한다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줄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한글이 정말 AI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걸요. 알렉스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사과하고 싶어. 처음에 너무 회의적이었어. 괜찮아요. 의심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리 프로젝트가 넷플릭스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한글이 세계 AI 기술을 이끄는 시대가 열리는 거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글로벌 확산이었거든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아리가 통할지 그것이 다음 과제였어요. 6개월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그랩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테스트해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랩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사라가 일어나서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수치가 나타났어요. 한국 42%, 일본 38%, 중국 36% 향상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정말인가?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지난 한 달간 아시아 3개국 총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테스트 결과예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거든요. 케빈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문화적 맥락 이해 능력이에요. 한국의 정서, 일본의 예의, 중국의 가족 중심 문화까지 AI가 구별해서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그랩이 물었어요. 줄리아가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용자가 치킨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단순히 요리 프로그램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한국 문화를 반영해서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룬 드라마나 예능을 함께 추천해요. 일본에서는 어때요? 데이비드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일본 사용자들에게는 계절감을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해서 추천해요. 벚꽃 시즌에는 학원물을, 여름에는 축제 관련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죠.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파악해서 다세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잘 골라내더라고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리가 단순한 언어 처리를 넘어서 문화까지 이해하는 AI로 진화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랩의 다음 말이 저를 긴장시켰어요. 좋은 결과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기엔 이르다.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에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이야. 이사회요? 저는 놀랐어요. 네, 넷플릭스 전체 추천 시스템을 바꾸는 거니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해요. CEO와 CTO, 그리고 모든 사업부 책임자들이 참석할 거예요. 그날부터 저희는 최종 발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6개월간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아리 시스템의 장점을 명확히 보여줄 자료를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임팩트였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핵심이었거든요. 아시아 시장 매출이 23% 증가했어요. 사라가 최종 점검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는 35% 향상, 해지율은 40% 감소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때? 저는 더 중요한 수치를 물었어요. 케빈이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럽과 남미에서도 평균 12% 향상됐어요. 한글 기반 학습이 다른 언어 처리 능력도 함께 끌어올린 효과죠. 최종 발표 당일, 저는 일찍 회사에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한 페이지씩 넘겨가며 내용을 암송했어요. 오후 2시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위에 넷플릭스의 모든 임원진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교수님, 아리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CEO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작했어요. 6개월 전 넷플릭스가 직면한 아시아 시장 위기에서 시작된 아리 프로젝트가 이제 글로벌 AI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아시아 3개국의 개선 수치가 나타났어요. 42%, 38%, 36%라는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닙니다. 한글이라는 언어의 구조적 우수성을 활용해 AI의 근본적 한계를 돌파한 결과입니다. CTO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 기반 시스템이 다른 언어에도 효과적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이 AI의 패턴 인식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합 운동이 전신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한글 학습이 AI의 전체적인 언어 처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아시아 사업부 책임자가 질문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어떤가요? 사라가 대답했어요. 기존 시스템 대비 30% 적은 연산 자원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한글의 효율적 구조 덕분에 처리 속도도 20% 빨라졌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리는 단순한 추천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문화 통역사 AI입니다. 한글을 기반으로 인류의 모든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CEO가 다른 임원들과 눈을 마주치더니 입을 열었어요. 놀라운 결과네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결정하겠습니다. CEO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리 시스템을 넷플릭스의 공식 글로벌 추천 엔진으로 채택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6개월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그랩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축하해. 넷플릭스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줘서 고마워.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짜 혁신은 이제부터예요. 아리 시스템이 공식 채택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한글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전 세계 2억 3천만 넷플릭스 사용자의 일상을 바꿔놓았거든요. 교수님, 유럽 결과 보셨어요? 사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독일에서 27%, 프랑스에서 31%, 스페인에서 29% 향상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언어를 위해 개발한 한글 기반 AI가 유럽에서도 이런 놀라운 성과를 보이다니요. 남미는 어때요? 저는 더 궁금했어요. 케빈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브라질 33%, 아르헨티나 28%, 멕시코 35%예요. 특히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의 감정 표현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프리카 시장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테스트한 결과 현지 언어인 하우사어와 요루바어까지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새로 합류한 언어학자 피터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인류 언어의 보편적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음성학적 변화 패턴, 감정 표현의 음향적 특성.
이 모든 게 한글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사용자들의 반응에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추천 정확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 경험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이거 보세요. 줄리아가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미국 사용자들이 한국 전통 음식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 브라질 사용자들이 일본 여행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문화 통역사 AI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리가 단순히 비슷한 장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사용자가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실제로 김치를 만들어 봤다는 리뷰도 있어요. 사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독일의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볼 프로그램을 찾다가 아리의 추천으로 한국 가족 드라마를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손자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랩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좋은 소식이 있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리 시스템에 대해 문의가 왔어. 정말요? 응. 그들도 한글 기반 AI를 자사 번역 시스템에 도입하고 싶어 해. 이제 아리가 넷플릭스를 넘어서 글로벌 AI 표준이 될 수도 있겠어.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가 200% 증가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케빈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AI를 통해 증명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유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돕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싶어 해요. 사라가 보고했습니다. 각 나라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하버드 연구실에서 넷플릭스의 전화를 받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꿈 같은 여정이었어요. 팀 여러분, 저는 모든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한국의 한글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한 거예요. 알렉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 같아요. 한글이 AI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게.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1년 전 한국 할아버지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분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때 들었던 아리랑 가락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리랑이 단순히 한국의 민요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편적 정서라는 것을. 그리고 아리 시스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였어요. 아리 시스템 도입 이후 전 세계 구독자가 20% 증가했고 매출도 35% 늘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스트리밍 회사가 아니에요. CEO가 전사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글로벌 문화 플랫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아리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글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야. 한글이 세계 AI 기술을 이끄는 시대가.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아리는 계속 진화하고 있었거든요.
머지않아 교육, 의료,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한글 기반 AI가 활용될 날이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한국의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 언어인지, 그리고 그 한글이 어떻게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지를 말이에요. 아리야, 고마워.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한글의 가능성이 세상을 바꿨어. 그렇게 아리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글이 세계 AI 기술을 이끄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언어학자로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으로서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AI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인 시도가 될 거라는 것 말이에요.